안녕하세요. 옐로캣 드라마톡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팔척기와의 싸움부터 또 새로운 위협까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죠. 인물들 감정선도 아주 복잡하고요.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들, 오늘 빠르게 한번 짚어보면서요.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들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첫 장면부터가 정말 긴장감이 넘쳐요. 그 강철이가 힘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팔척기가 막 강력하게 위협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죠. 네. 근데 바로 그때 열이랑 왕이 그 경기석으로 강철이를 구해내죠. 뭐 아슬아슬하게 팔척기는 놓치긴 하지만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뭔가 더 큰 위협이 올 거라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었어요. 네, 근데 그 말씀하신 경기석, 이게 그냥 구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임금하고 열이 사이에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 중요하죠. 임금이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열이가 넙덕한테 받았다고 답하는데 알고 보니까 임금도 넙덕한테 같은 걸 받았고 심지어 그 넙덕이 열이 외할머니였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와, 이건 진짜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뭔가 기쁜 인연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그냥 조력자 관계, 이걸 넘어서는 뭔가 운명적인 연결, 그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인 거죠.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또 강철이랑 열이 관계에도 좀 미묘한 변화가 생겨요. 아, 어떤 변화죠? 강철이는 팔척기 놓치것 때문에 엄청 자책하거든요. 아, 내가 힘이 약해서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열이는 오히려 몸주신과 제자 계약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거 아니다. 딱 이러면서 엄청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요. 이 신뢰가 앞으로 강철이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또 지켜볼 포인트죠. 흥미로운 건 말이죠. 강철이가 열이에 대한 신뢰를 딱 확인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. 바로 동생 비비가 등장하면서요. 아, 비비. 네. 열이가 다른 이무기의 기운을 느끼고 강철이가 비비를 찾아 나서잖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그 과거 원한이죠. 윤갑죽인 병조판서, 그를 응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또 열이하고 유대감을 다지는 계기도 되고요. 네, 맞아요. 그 복수 장면도 인상 깊었죠. 근데 비비가 나타나면서 강철이한테 또 다른 선택지를 딱 던져줘요. 어떤 선택지요? 그 윤갑의 몸을 그냥 죽여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져라. 뭐 이런 조언이죠. 헉! 근데 그건 열이가 믿는 몸주신과 제자의 연, 이거랑은 완전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요? 그렇죠.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강철이의 속내가 슬쩍 드러나는 거예요. 근데 열이 마음을 완전히 얻은 다음에 결국엔 그 몸을 차지하겠다. 뭐 이런 원래 계획이요. 그런데 강철이는 정말 복잡한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. 아니, 열이한테는 막 끌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자기가 인정까지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다. 곁에 있는 시간을 늘려볼 수밖에 없다. 이런 독백을 보면 아, 이게 단순한 포식욕은 넘어섰구나. 이걸 스스로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원래 계획은 또 버리지 못하고 이 혼란스러움. 맞습니다. 그 감정이 특별하다는 걸 본인도 느끼는 거죠. 네, 이 딜레마가 앞으로 강철이 행동을 진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내적 갈등이 막 심화되는데 외부 위협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. 그 풍산이라는 인물 있잖아요. 아, 네, 그 좀 흑막 같은 인물? 네, 그 인물이 중전이 회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아를 팔척기 먹이로 삼으려는 아주 끔찍한 인물을 꾸미죠. 와, 진짜 악랄하네요. 특히 풍산이랑 열이가 서로 만나서 막 탐색전 벌이는 장면이 있잖아요. 서로 수상하게 여기면서 그 신경전이 아주 그냥 팽팽해요. 네, 그리고 열이가 중궁전에 갔다가 중전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미래 예지 그 화경을 보고 침소에서 태화생기를 노리는 물귀신, 수살귀의 징표인 두개골을 발견하는 장면. 와, 이건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네, 맞아요. 그 수살기가 등장을 하죠. 근데 이게 보통 강한 요괴가 아니더라고요. 열이가 퇴마의식 시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심지어 강철이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요. 아니, 강철이까지 당한다고요? 네, 그 정도로 강한 존재인 거죠. 와, 그래서 이야기 클라이맥스는 진짜 충격적이에요. 열이가 정말 필사적으로 수살기 등에 칼을 꽂는 데 성공하거든요. 근데 그 대가로 수살기가 뿜어낸 그 썩은 물 있잖아요. 그걸 온몸에 뒤집었어요. 헉! 썩은 물이요? 그게 뭔데요? 뭔지 모르죠. 정체불명의 썩은 물인데 이게 열이한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그냥 딱 끝나버려요. 와, 정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팔척귀 사건 이후에 임금과 열이 사이에 숨겨진 인연도 밝혀졌고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강철이는 열이를 향한 그 특별한 감정하고 또 원래 계획 사이에서 엄청 갈등하고 있고요. 네, 내적 갈등이 아주 심각하죠. 또 풍산의 운모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진짜 사면초가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예측 불가능한 요괴들의 위협이 막 촘촘하게 얽혀서 다음 전개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. 맞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그 수살기에 썩은 물을 뒤집어 쓴 열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그게 제일 걱정이죠.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강철이는 또 자신의 계획이랑 감정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네, 이 질문들이야말로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.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옐로우캣 드라마톡이었습니다.